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읽어드리고 살펴드리고 현장을 가보려고 노력하는 제재남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은요. 앞으로 30년 잘 사는 대한민국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지원인은 김종선, 서영철님이신데요. 2019년 주택정비법 반영하고 특히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특히 실제 사업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김종선 씨는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리학부와 정보산업대학원 글로벌 MBA, 원호 강의 교수, 부동산 전공, 석사학위, 재무관리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 자, 부동산 애널리스트로 자시고 책도 많이 쓰셨네요. 자, 서영철 씨는 현업에서 도시정비기획 CEO, 20년 가까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도시 재생사업 이론과 실무를 경험한 정비사업 전문가이시네요. 자, 특히 다양한 봉천, 노량진, 과천, 오산, 의왕, 인천, 안산에서 도심 재개발, 재건축 및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신 분입니다. 이 책이 언제쯤 나온지 한번 볼까요? 이 책이 나온 지는 2019년 3월 20일 초판이 발행했고요. 펴는 곳은 팬덤 북스네요. 자,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당으로 챕터를 구분하셨네요. 자,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 그 다음에 넷째 마당, 다섯째 마당, 여섯째 마당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조금 더 목차를 좀 더 살펴보면 첫째 마당,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무엇인가, 핵심 개념, 그 다음에 어떤 곳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대상지 될 수 있을까, 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 재건축에 주목해야 될까. 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과 추진 절차 이렇게 다르다. 사업성은 있느냐. 자,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금융 주행은 무엇이냐. 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도 꼭 따져야 할 세 쌍둥이, 조합원 부담금, 투자 수익률, 그리고 P는 여기서는 프리미엄을 이야기 나오죠. 자, 소규모 정비 사업에 투자할 때 고려할 세 가지 포인트. 특히 이 책의 장점은요, 이분들이 전부 실무진이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내용들은 물론 있지만 법만 나열하고 정부의 홍보 자료를 베껴서 만든 그런 책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이 책의 장점은 그야말로 실무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는 분들, 전문가분들이 쓰신 책이라서 그런지 일단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책 같아요. 그리고 왜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둘째 마당, 자, 핵심 풀이, 자, 놓치면 곤란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핵심 포인트, 노후불량 건축물. 왜냐면 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몇 퍼센트 되느냐, 요게 넘지를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대상 지역이 어떤 곳이고 가려구이 어떤 곳이고, 자, 가능성,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챕터고요. 정비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 진행 절차, 소규모 정비사업, 소정사라고 해야 할 거야, 약칭해서. 자, 소정사 매수 매도 타이밍은, 자, 가정사 의 조합원은 어떤 것이냐, 자, 분양 자격은 어떤 거냐, 소규모 주택 소정사 조합원은 몇 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가약, 실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가약 뭐가 틀리냐. 자, 총의 책자리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이렇게 분석한다. 자, 셋째 마당, 자, 사업성 분석합니다. 재개발 성격을 가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유사하죠. 재개발 성격과. 자, 핵심 풀이, 자, 두 가지 유형, 총사업비, 공사비, 비례율. 비례율을요, 정말 비례율을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책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권리가액, 자, 정비사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담금과 추가 부담금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 사업성 분석. 특히 이 사업성 분석에서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사업을 진행해본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왜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마 거의 유일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합도 설립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초기 단계예요. 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사업성을 분석하는지 정말 노하우를, 정말 완전히 깠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넷째 마당의 사업성 분석하기. 자, 다섯째 마당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전문가 되기. 예, 실전, 그야말로 실전이죠. 조합 설립인가 전. 그렇죠. 아직 초기 단계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구역 지정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 바로 들어갑니다. 조합 설립 됐다 그러면 정말 50%를 그냥 확확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3가지 꿀팁을 주고 있네요. 자, 돈 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13가지 꿀팁. 자,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따져라. 이것도 상당히 아주 좋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전체 사업 부지가 있어요. 평이 나오겠죠? 몇 평? 그러면 한 세대당, 한 평당 평균 대지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변 분양가, 조합원 수, 예, 법 제도 변화에 기울이고, 자, 아직 보편화되지 않는 시점이 최적의 투자 타임이다. 소액으로 거주와 투자 모두 가는 것을 노려라. 이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원은 모두가 디벨로퍼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미분양 걱정이 없다. 앞으로 30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대세다. 자, 특히 여기에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따져라. 요 부분이, 정말 실무에서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규모, 도시 재생 사업, 요 부분은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가정주택 정비 사업은 이 책을 보지 않고서는 투자 나서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도심 속 낙후된 지역들이,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 이익과는 거리가 먼 주택들인지라 건설사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혹은 재건축 광풍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빗겨나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낡은 주택에도 이제 서광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여전히 미지 영역이라 다름없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에 익숙하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관련 법률도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익숙하다거나 알고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자, 필자 중 한 명은 20년의, 풍부한 정비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정비사업 전문가이며,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무엇인가? 첫째 마당이죠. 자, 그래서 핵심 개념 풀이를 하고 있네요. 자,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장점은 뭐냐면요. 법령을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 좀 더 요약 정리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쑥쑥 익힙니다. 쑥쑥. 자, 자유주택 정비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저자는 특히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걸 보여요. 자, 어떤 것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복잡한 거 다 빼고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요건은 뭐냐면요. 노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자, 기존 주택 호수 충족, 단독주택은 10호 미만, 공동주택은 20세대 미만, 단독, 공동, 혼재된 교선 20채 미만. 근데 서울시 조례에는 자, 단독주택은 18호 미만, 공동주택은 36세대 미만, 단독은 36세대 미만. 요거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이에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 부분이 핵심인데요. 자, 1차 요건. 가로주택 조건 충족. 자, 이 조건 충족은 6m 도로에 접해 있는 거예요. 2차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면적은 1만 제곱미터 미만. 대형형은 안 되겠죠. 자, 노후가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 호수 혹은 세대수가 기존 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에는 10호 이상. 미만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자, 기존 주택 모두 공주택에는 20세대 이상. 혼재되어 있는 경우는 20채 10호 이상인 경우는 기존 주택 총 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조건. 자, 1만 제곱미터. 노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의 전체 3분의 2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소규모 주택 재건축에 주목해야 될까?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다시 말하면 도정법이죠. 여기서 시행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해서 비교했을 정도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노란색 언더라인으로 해서 정말 핵심만 딱딱 보게끔 했어요. 상당히 좋은 편집 내용입니다. 자, 별도의 구역 지정이 필요 없어요. 자, 구역 지정은요, 상당한 복잡한 구조로 구역 사업이 진행됩니다.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험적으로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수년입니다, 수년. 그런데 이 필요가 없어요. 자, 사업 특성에 맞게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다 보니 사업 소요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건축 설립을 위한 준비, 설립 인가, 구역 지정이 필요 없죠? 바로 건축 심의, 사업 시행 인가, 착공, 준공 및 입주, 청산,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조합 설립 인가 시점부터 준공 및 입주 시까지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8년, 12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엄청난 수지 아닌가. 이거는 역시 보너스 형태지만 신속한 사업 추진 결과라서 투자금 회수 역시 신속하다.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 재개발 타겟은 구도심이다. 근데 구도심은 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적을 다시 재건축하는 사업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모든 조합원, 디벨로퍼, 이게 상당히 와닿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숨겨진 장점은 사업 주체인 조합원 수, 그것도 100인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조합원 수에 찰 수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조합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르면 조합원들은 자기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사업 시행자나 조합이나 그 다음에 시공사 또 혹은 도시정비 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더구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주택 도시 보증 공사로서 초기 사업비, 총 사업비 5%, 최대 15억 원, 내지는 전체 총 사업비 50%, 자, 공적 임대 공급시는 70%까지 연 1.5% 변동금리,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단한 거죠. 자, 초기 투자금 작업이 어차피 건물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는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래서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야말로 모든 조합원의 디벨로퍼가 가능한 것이다. 개발의 수익은 누가 먹는 거죠? 조합원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는 불가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투자 자금이 적어요.
실소유자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되고 이것은 프리미엄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직 알려진 않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인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치고 빠질 때는 딱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물론 실제적으로 수도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을 방문해 보면 실투자금이 몇 천만 원 수준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투자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업 규모도 크지 않고 이런 조건이다 보니 투기 수요가 개발 여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개발 이익의 규모가 현저히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고 분석하고 선정한다면 작은 투자 자금으로 얼마든지 실수요는 물론 알찬 투자 수익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좋은 투자 대상이 바로 가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어떻게 다른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재개발,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에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안전진단 받고 재건축 경우 정비계획, 조합 설립, 설립인가, 시행 계획인가, 분양 신청, 관리처분 계획 수립, 관리처분 계획 인가, 착공, 준공, 입주, 청산 이렇게 길죠. 뭐 전체는 8년에서 12년, 20년 넘게 걸린 것도 있죠. 한남 뉴타운 20년 넘게 걸려요. 자, 짧으면 8년, 길면 12년, 20년 정도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간단하네요. 구역 지정, 기본 계획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조합 설립하고 조합 설립 단계, 착공 단계, 분양 단계, 청산 단계 이러면 끝이에요. 자, 조합 설립인가 받고 건축 심의 받고 자산 평가하고 조합은 분양 신청하고 사업계획 인사하고 착공, 분양, 준공, 입주. 놀라지 마세요. 조합 설립 시점부터 사업 시행 계획 시점까지 소요 기간이 통상 10개월, 12개월에 불과합니다. 이거는요, 실제 해본 사람이에요, 이분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작 시점부터 준공 및 입주 시점까지 소요 기간은 여유있게 3년 6개월이면 충분하다. 단, 모든 조합원들이 오케이 했을 때, 모든 조합은 아니지만, 거의 80% 이상 동의해야 되겠죠? 자, 사업성 보겠습니다. 사업성이라는 측면을 볼 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은 단연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왜냐면, 정말 그 사기가 단축되면 어마어마한 이자 부담이 있어요. 이자 부담. 대출 이자, 금융비용, 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업 진행을 위한 지출한 모든 비용들은 조합원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기부 체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규모 정비 사업이 사업 측면에서 유리한 것은 정비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기부 체납이 적다. 그래서 소규모 정비 사업은 기부 체납의 면적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 아주 작거나 거의 없다. 아예 없는 것도 있죠. 금융 지원이 있습니다. 건축 계약 완화의 특례, 건축법에 대한 대지 조경 기준,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기준, 높이 제한,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가 있다. 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 역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정에 큰 도움이 된다. 건폐율 완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60%라면 50%의 1대 비해서 50제곱미터를 더 건축할 수 있다. 즉 똑같은 대지 면적에도 50제곱미터는 300제곱미터를 건축할 수 있으니 그만큼 분양 수입이 늘어난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에서 2분의 1을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대지 건축선에서 3m가 아닌 1.5m는 뛰어서 건축할 수 있게 되니 더 많은 면적을 건축할 수 있다. 자, 높이 제한도 있습니다. 복리시설,
여기는 복구시네요. 복리시설이 맞겠네요. 설치 기준이 완화된 특례. 자, 주차장 사용 공리의 특례. 자, 용적률 검표. 아, 이거 중요합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할 경우 해당 주택의 도어 절외로 용적률이 강화된 경우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도도 빠르죠. 완화도 주죠. 단지 밀리는 것은 사이즈만 적을 뿐이에요. 사이즈만. 거기다가 금융지원, 보증어 특례, 금리도 1.5%, 사업비의 1.5%, 사업비에 대해서 1.5%, 변동금리. 자, 여기 보시면 초기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5%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50%, 담보 인정 가액 이내. 자, 연면적이 20% 이상 공적 임대 공급 시,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급 시 70%까지 상향된다. 그러니까 사업비의 70%를 준다는 얘기죠. 30%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30%만 대출 받으면 끝이네요. 자,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도 꼭 따져야 할 세 쌍둥이: 조합원 분담금, 투자 수익률, 그리고 P. 이 책의 장점은 이러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분양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P는 결코 보장되지는 않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거나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언제든 프리미엄은 하락될 수 있지만, 그러나 너무 적정 이상으로 P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철저한 투자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투자할 때 고민하는 포인트. 원금 회수 시점도 고려를 해라. 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신속한 사업 추진이 장점이다. 3년 6개월이면 입주까지 가능하다. 자, 그런데 주민 동의가 얼마큼 걸리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봐야 돼요. 주민 동의. 주민들이 얼마큼 열정적으로 하느냐,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약 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목표는 투자 기간이 얼마인지, 투자 수익 혹은 수익률이 얼마인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잘 이해하고 투자 계획을 수립했는지, 투자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단순 투자인지 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투자인지, 사업성 분석, 비상 상황 발생 때 처분 전략은 수립되어 있는지. 아, 정말 꼼꼼합니다. 자, 놓치면 곤란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핵심 포인트. 자,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되지만 공통적으로 노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 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이 조건을 충족해야지 가능한 거죠, 사업이. 자, 대상 지역, 그리고 가로구역. 자, 여기 한번 보셔야겠네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 대상 될 수 있습니다. 가로구역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첫째, 도시계획 도로나 건축법에 따른 도로로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싼 1단위 지역이고, 둘째,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며, 셋째, 해당 구역을 관통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합니다. 가로구역 정비사업의 요건이 되겠네요. 실전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6m 도로고 이쪽은 5.4m 도로가 됐네요. 자, 요만큼. 자, 3천, 한 1000평 정도 되겠네요. 단독 주택이 43세대. 자, 이거 추진할 수 있을까? 가로구역 6m 도로에 둘러싸여 완전히 사방팔방 둘러싸여 있느냐? 뭐 일면만 돼도 가능한 걸로 보여지네요. 자, 정답은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 책을 읽고 꼼꼼하게 점검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내가 직접 지역을
한번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진행 절차를 보겠습니다. 제1단계가 설립 단계죠. 단독주택만 있으면 80% 이상의 동의 및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 동의 및이니까 요거는 AND죠. 80% 동의도 다 받아야 되고 토지 면적 3분의 2도 돼야 되고. 자, 혼재되어 있을 때, 공동주택만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곳이 하나 있는데 뭐 거의 단독주택만 있는 것 같아요. 자, 공동주택이 뭐겠습니까? 다세대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공동주택 외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공동